스테로이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여기서 아나볼릭은 동화, 즉 합성이라고 단순화하겠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몸이 항상 근육을 합성하려는 상태가 됩니다. 내추럴은 그렇지 못합니다. 운동을 하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코티졸은 근합성을 방해합니다. 그 유명한 근손실도 일어나죠. 그래서 내추럴은 아나볼릭, 즉 근합성 상태와 카타볼릭, 즉 근이화 상태 중에 몸의 스위치가 근육을 합성하려는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내추럴 훈련법이라 불리는 이분할 훈련법입니다. 다른 스포츠들과 달리 보디빌딩은 70년대 아놀드 시절부터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이 주류였고 근래 들어서야 내추럴 보디빌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 중 대다수가 스테로이드 사용자들 위주의 것이었고 내추럴들은 분별 없이 그대로 따랐었죠.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 세상이 너무나 좋아졌고 많은 분들이 내추럴은 약물 사용자와 달리 훈련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이 이분할 훈련법을 내추럴 훈련법이라 부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마치 모든 내추럴들이 해야 하는 훈련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많은 지도자들이 회원, 구독자분들께 내추럴 훈련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내추럴이라고 다 이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분할 훈련법이 내추럴 훈련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기에 약물 사용자들의 훈련법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논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내추럴 상급자가 아니기에 내추럴 상급자들의 훈련법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내추럴 훈련법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내추럴 보디빌더들입니다. 내추럴 중에서도 상급자 혹은 엘리트급 선수들이죠. 유튜브를 시청하는 헬스인의 90% 이상은 중급자 이하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근합성보다 근손실을 더 걱정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급자 기준이라면 벤치 100kg으로 5세트 하는 것과 80kg으로 10세트 하는 것 중 전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논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초급자가 벤치 40kg으로 5세트 하는 것과 30kg으로 10세트 하는 것 중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더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운동을 알려줄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초보 초급자 분들은 아직 자세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서는 운동 강도 설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근합성을 유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반복을 통해 자세를 숙달하고 자극 주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급자 시기는 근육을 만드는 과정임과 동시에 운동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급자 수준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것보다 운동 자세와 기술을 익힐 경험치를 많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인 심관장님은 공부를 안 해서 과학적인 훈련법을 몰라서 초급자들에게 빈봉으로 20회, 20세트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초급자는 많은 훈련을 통해 자세를 잡고 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전반적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행 능력은 단순히 1RM을 잘 드는 힘만이 아니기에 심관장님은 느리게 하기, 빠르게 하기, 50회 하기, 100회 하기까지 초급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운동량을 주문합니다. 운동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수준에서 차선으로 어쩔 수 없이 운동의 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저 역시 심관장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자세를 갖췄다는 전제하에 초급자, 중급자 때까지는 빡세게 할수록 몸이 좋아집니다. 또 저는 내추럴이든 약쟁이든 분할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를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순위가 갈립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한 게 10년이 쌓여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분할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얼마나 작을까요? 그 미미한 차이보다 훨씬 큰 게 개개인의 상황과 기호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분할 중입니다. 이 분할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시죠?
체육관 운영과 유튜브를 병행할 때 체력이 딸려서 그리고 3대 500kg을 꼭 뚫고 싶어서 1년 정도 길브로 채널을 보고 내추럴 훈련법이라 불리는 이분할을 했었고 요즘엔 남아도는 시간과 체력에 과거 운동력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내추럴 훈련법의 정반대로 하루에 100세트 정도를 2분할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분할은 이렇게 자기 상황과 목적과 기호에 따라 달리 가져가면 됩니다. 헬스에 할애할 수 있는 인생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무겁게 짧게 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마라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이 한 장의 효율에 매달리기보단 내 상황에 맞게 내 목적과 기호에 맞게 운동법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근력운동 갤러리에 문괴물이라는 도른자가 있습니다. 공장 교대 근무를 하면서 부위당 100세트를 운동합니다. 하루에 200, 300세트를 해요. 이번에 미스터 코리아에서 내추럴로 종목 1위를 했습니다. 문괴물은 과학적인 방법을 몰라서 개고생한 바보일까요? 문괴물이 내추럴 훈련법 2분할을 했으면 몸이 더 좋았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문괴물은 자신이 하는 훈련 방식을 좋아합니다. 헬스에 미쳐서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전형적인 헬창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대단한 결과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취미 헬스에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몸 안 상하고 근육에 중량 거는 자세와 기술을 익히면서 그냥 빡세게 내가 재미있게 하는 게 장땡이다. 더 효율적인 훈련 방법이 있다 한들 내가 그걸 하게끔 세상이 날 가만 안 둬. 오늘 1RM 재는 날인데 야근 떨어지고 한창 운동 잘 되고 있는데 시험 기간 오고 트레이너가 PT 수업한다고 기구 점거하고 운동 매너 똥인 회원놈이 방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 할 프로그램을 가지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어느 헬스 초급자가 프로그램을 돌려요. 프로그램상 벤치프레스 3세트 하고 잉클 벤치프레스 할 차례인데 잉클 벤치에 어느 폰충이 안 나오고 있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냥 벤치 3세트 더 때리면 되잖아요. 성질내면서 기다리느니 푸시업 100개를 하면 되잖아요. 헬스 초급자가 프로그램대로 플랫벤치 3세트 하고 잉클 벤치 3세트 해야 몸이 좋아지고 그냥 플랫벤치만 6세트 하면 몸이 안 좋아질까요? 그냥 비는 기구 들어가서 준내 조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가슴 운동 차례인데 가슴 운동 기구를 방학 고딩들이 점거했다면 어제 했던 등 운동을 오늘 또 한다고 몸에 큰일 생기긴커녕 등만 더 좋아집니다. 초급자, 중급자까지의 운동은 그렇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본 가장 행복한 분들이 이래요. 가슴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예요. 일주일에 5번 정도 헬스장 오시는데 그 중에 3, 4번을 가슴 운동을 해요. 바벨 벤치만 10세트 이상 하고 중간에 꼭 이두 컬이나 복근 운동을 하세요. 하체는 힘들어서 주에 한 번만 한대요. 그분 하체는 별로고 가슴 이두는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운동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회원님 더 효율적으로 몸을 키우시려면 할까요? 안 하죠. 그 아저씨는 자기만의 정답을 찾은 거예요. 행복한 헬창인 겁니다. 김준호 보디빌더는 2분할로 하루에 90분 정도 훈련하고 강경원 보디빌더는 다분할로 하루에 8, 9시간을 훈련하고 도리안 예이츠는 기구당 2세트만 빡세게 짧게 조지고 로니는 고중량 훈련의 대명사죠. 약물 사용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훈련하며 누구의 훈련법이 맞다고 싸우지 않는데 왜 내추럴은 어떤 훈련법을 특정해야 하는지 의아합니다. 더 좋은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내추럴 훈련법과 같은 워딩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부류는 특정 방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은 헬스 초급자들에게 노력이 아닌 것으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괜한 기대감을 주고 헬스 초급자들에게 노력이 아닌 것으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괜한 불안감만 주는 옳지 않은 지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분할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평소 컨디션이 좋고 중량이 많이 오릅니다. 몇 년간 정체 중이던 3대 400, 670에서 3대 525kg까지 올랐었고 몸의 사이즈도 커졌지만 큰 단점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고중량 다관절 운동 위주로 하다 보니 세세한 몸의 디자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경우 근육의 모양이 못생겼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운동들을 해주지 않고 근육이 커지는 훈련만 하다 보니까 근육이 타고난 모양 그대로 커지기만 해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좋은 몸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보여지는 쪽에도 욕심이 생겨서 최근에 하루에 100세트씩 하고 있는 거고요. 해서 결국 상급자, 특히 선수 수준으로 올라가면 결국 약점 부위 공략을 위해 많은 볼륨이 필수적이라 부위당 휴식기가 긴 4, 5 분할 쪽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라고 감히 판단해 봅니다. 흑자일수였습니다. 바이바이.